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좀 영상이 많이 늦었는데 지난달 4월이죠. 4월 말에 피그마가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한다고 어제 소식을 발표를 했죠. 제가 좀 이래저래 좀 정신이 없어서 원문 사이트를 보기에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요. 일맛이라는 채널에서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 간단한 좀 의견? 앞으로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한번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2분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피그마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해서 헤드셋을 이렇게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상 보면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 난리가 났습니다. 피그마가 무려 신제품 4개를 출시했는데 와, 이건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발표한 것이 그리드인데요. 이게 좀 오토 레이아웃에서 조금 더 이제 진화한 그런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다 보면 레이아웃, 또 그리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어요. 사실 이 그리드라는 게 우리 CSS 그리드 있잖아요. 그 그리드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컬럼스랑 로스를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UI 다 배치한 다음에 얘를 데브 모드나 코드를 뺀다고 하니까 코드를 빼는 걸 만들면 전부 다 그리드화에서 나오고 그 안에 있는 그리드 안에 또 그리드를 또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병합이 되더라도 그리드를 되더라도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서브 그리드까지 해서 코드가 나오는지가 좀 저는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베스트 방법으로 코드를 다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중복되는 것들, 이 그리드가 갭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자, 소음을 좀 줄이고 여기서 UI를 좀 보면 예를 들어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럼, 로우스를 뭐 병합을 한다던가 자, 요 단위로 하더라도 병합이란 말이죠. 병합인데 요거 레이아웃 자체를 그리로 나오는지 자, 요렇게 바꾸는 거죠. 한 번 더. 오케이.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 다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다 짜여지는 건지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뒤에 제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게 코드로 나온다고 해도 페이지 단위로 나오는 코드면 사실 소규모 사이트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코드를 어떻게 짜던 간에 뭐 10페이지도 안 되는 사이트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회사 소개 사이트만 만들 거고 딱히 뭐 CMS 기능 몇 개만 안 낼 거고 그런 건 약간 저가형 사이트들은 사실 피그마 디자인을 바로 빼고 CMS 뭐 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볼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디자인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이 피그마 쪽에서 디자인 시스템까지 다 잡아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퍼블리싱이나 프론트엔드 일부 특히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피그마 안에서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컴포넌트화 시킨다던가 또는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색상을 다 등록해 준다던가 또는 이게 변수화 시켜서 다 만들어서 이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디자인 시스템화 시켜서 하나하나 좀 더 구현한다고 친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별도로 이런 거 스토리북 이런 거 만드실 필요 없이 바로 이거 자체가 아웃풋으로 해서 디자인 시스템화를 아예 아웃풋을 만들고 그거 자체를 코드로 뽑아내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진짜 대박.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디자인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디자인 설계 진짜 잘해서 그걸 진짜 UI까지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퍼블리싱이 할 건 아예 없습니다. 코드 자체로 이미 화면은 다 나온 상태니까 인터랙션까지 뭐 인터랙션은 잘 모르겠지만 또 UI까지 다 나온다 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이제 웹 퍼블리싱 영역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그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 디자인 시스템 영역까지 전부 다. 근데 만약에 디자인 시스템까지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페이지 단위로만 그냥 코드를 계속 뽑아낸다라고 하면 이제 저가형 사이트들은 이제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포토샵을 쓰는 회사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토샵 쓰는 회사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젠 저가형이 더 저가형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초저가형으로 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디자인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디자이너만 필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아니면 디자인 자체도 판매를 좀 템플릿을 많이 팔잖아요. 피그마에서도.
그 템플릿으로 이제 더 가격 다운을 막 시켜버리면 예를 들자면 뭐 테마프레스트 이런 데 가가지고 걔네들도 이제 피그마 디자인을 가지고 테마 템플릿을 막 만들 거잖아요. 그걸 막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켜버리게 되면 사실 저가형에서 훨씬 더 고퀄리티 저가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가형 시장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크몽이나 막 숨고 이런 시장도 많이 죽거나 훨씬 더 싸게 나온다던가 진짜 초저가형 막 사이트 하나에 요즘에 막 사실 100만 원도 안 드는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몇십만 원도 만드는데 이제 몇만 원에도 만들 수 있는 고퀄리티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지금 현재 테마프레스터 이런 것들도 워드프레스로 만들게 되면 사실 $20, $30면 그냥 초퀄리티로 막 만들잖아요. 인터랙션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초저가 시장이 많이 더 경쟁이 좀 빡셀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 시스템까지 많이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는 엄청난 혁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현장에서도 좀 난리였어요. 이제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시안을 바로 웹사이트에 발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코드로 뭐 웹에다가 다시 퍼블리싱을 하거나 혹은 웹빌더 같은 웹플로우나 워드프레스 같은 툴로 다시 옮겨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이게 자동으로 조절되는 옵션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멀티 에딧도 되게 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빠르고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CMS가 피그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이 내장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워드프레스처럼요. 이게 이제 올해 말에 기능이 탑재돼가지고 정식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블로그 같은 컨텐츠를 피그마 안에서 다 작성하고 관리하고 바로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여준 게 바로 코드 레이어라는 건데 요즘에 또 웹사이트 안에서 또 코드가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수식이 필요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 그거를 딱 코드 레이어 영역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바로 또 이제 개발자 모드로 딱 들어가서 코드로 심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우선은 제가 봅시다. 이제 걱정이 태산인데 지금 이게 아이콘이 생겨났거든요. 이렇게 데스크탑, 타블렛, 모바일 아이콘 생겼고 물론 요거 UI에 관련된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저는 코드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코드가 나중에 원 사이트 한번 가보긴 할 건데 우선 다 보고 코드가 궁금하고 CMS는 뭐 오케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대박이거든요. 이게 대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잖아요. DB 테이블인데 DB 테이블을 여기 직접 만들고 올리는데 여기 보면 퍼블리싱 버튼이 있거든요. 커넥트도 있는 거 보면 내가 FTP 접근하듯이 물론 FTP로 접근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버를 따로 접근을 해서 따로 접속을 해서 따로 업데이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겨나네요. 워드프레스를 이제 워드프레스가 거의 이게 진짜 실현이 된다면 워드프레스 진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CMS 시스템이 이제 거의 죽지 않을까. 여기서 얘기했던 또 웹플로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지지 않을까. 코드도 좀 보시게 되면 리액트거든요. 리액트 진짜로 피그마 리액트라는 게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진짜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나와봐야 이게 과연 이게 확실한 건 이게 그대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저가형 사이트들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얘기를 사실 오늘도 다른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이제는 앞으로 직업의 경계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승현 조승현님의 채널에서도 들은 게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를 좀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왠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개발까지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구조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좀 더 나아가 보면 그건 데이터베이스도 이미 다 된다는 얘기고
그 피그마 자체에서 물론 유료 서비스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부분 유료가 되겠죠. 서버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치면 나중에 가면 디자이너도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템플릿을 구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조승현 님이 했던 얘기가 미래의 직업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특히 코딩 쪽, 개발 쪽은 이제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개발을 잘하거나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병원 사이트를 구축을 하려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이 그리고 그 직원이 피그마를 좀 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분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굳이 이 시스템을 다 이해시키려고 기획자 불러가지고 개발자 불러가지고 막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모든 시스템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고 평생 그 일만 해왔으니까 그 내부 시스템을 훨씬 더 잘 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고 템플릿 몇 개만 사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게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나중에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득 제가 좀 생각한 게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개발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기획 쪽이나 아니면 특정 내가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공부하고 그에 관련된 사업을 좀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이나 뭐 사진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사진 관련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저는 더 많은 서비스를 구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API나 뭐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그 시스템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막연하게 드네요. 물론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젠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한 개만 깊게 파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즘 문득 드는 건 한 개만 파서는 안 되겠다. 한 개를 파더라도 그 분야에서 0.1% 상위 0.1%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 한은 한 개 파는 거 무의미하다. 웬만해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디퍼블이라고 하는데 디퍼블도 지금 필요 없고 디퍼블 디자인 겸 퍼블 겸 개발자 풀스택 어떻게 보면 풀스택이 나중에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풀스택이 아니라 디자인이 가능한 풀스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디자인 감각이 있으면서 개발을 좀 배우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보고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난 진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배워야 될 게 더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예전에는 기술 몇 개만 있어도 먹고 살만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 몇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들이 한번 업데이트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치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금방 또 버려지고 패치도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따라가기 바쁜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 따라감이 이게 맞는 걸까 해서 최신 기술을 공부하기보다 이제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냥 근본을 더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더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된 게 피그마 드로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그마에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그마에서 브러쉬 툴, 라쏘 툴 이런 거 어디서 우리 많이 보던 것들 있잖아요. 어도비에서 많이 보던 것들 그거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일러스트 기능이 일부 온 것 같아요. 제가 일러스트를 만진 지는 꽤 오래됐지만 옛날에 보던 그런 일러스트 기능이 대부분 있는 것 같고 제가 걱정되는 건 피그마가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서 무거워질까 봐.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포토샵화 되면서 포토샵처럼의 무게가 더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나와봐야 알 것 같은 얘기고 여기 피그마 사이트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코드 베이스를 좀 잠깐 볼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원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has been the need for breakpoints and our mobile, our tablet, and 여기 보면 제 커스텀 있잖아요. 커스텀 있어서 이제 반응형이 3단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단계만큼 다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our mobile. Whoops, didn't click it. 좀 약간 성능 이슈 있는 것 같은데. That our design from desktop
has been translated to each of the viewport sizes, and you'll see some changes where we've made some adaptations to make sure it flows properly just the way that you'd want on mobile. Now, as you're designing your website, each page is going to have a frame for each one of the. 잠깐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별걸 클릭 안 했잖아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가? 여기서 이쪽을 클릭했을 때 자동 오른쪽에 생성이 됐는데 이쪽 컴포넌트를 보면 이미 등록된 컴포넌트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 네빗바라는 컴포넌트 있고 네빗바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이. 섹션 히어로 이거 섹션 히어로. 예, 컴포넌트를 똑같이 가져오는 것 같고 그 가져오는데 이 디자인을 유연하게 얘가 대처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제가 영어를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막은 없고요. As you're designing your website, each page is going to have a frame for each one of the viewport sizes that you're designing on all breakpoint. In this case, we've selected this headline. You'll see that it automatically engages Figma's multi-edit across all of those frames. So if I go in here and make it 그러네요. 지금 컴포넌트를 하나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정이 된다. 그거 맞네요. 그러면 반응형을 자동으로 얘가 해준다는 거거든요. 물론 개별 커스텀은 되긴 하겠지만 edit will update this change one device on mobile. If you can do that, you'll see that make a tweak, like maybe adjusting these headlines on mobile. You'll see that change only happens on the mobile device and doesn't cascade to 그러네요. 이게 따로 정의가 all of your 가능하네. other viewport sizes. 따로 가능은 하네. Now, next up, what if you could already pull in search panel, access your pre-existing site? Now, you can drag all of your add this 라이브러리 three variants. 검색해서 Look at 들어갈 수 있고. drag viewport sizes. 그렇겠지. You'll see that when we come back into Figma sites and drag this into our design, you'll see that it automatically 아, 지금 보면 넣었잖아요. 웹이랑 타블렛이랑 모바일 사이즈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컴포넌트로 사이즈별로 등록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이게 자동한 게 아니라 이 UI들 하나하나가 컴포넌트화를 다 시키고 그 컴포넌트별로 반응형을 만들면 우리가 초기에 반응을 추가했을 때 그거에 맞는 UI가 다 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반응형을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디자인 시스템 쪽에서의 디자인 시스템화로 생각을 해야 되고 컴포넌트를 어떻게 쪼개고 내가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나 UI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UI를 변형시킬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컴포넌트 정의를 반응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What do you think, Tom? I would have to turn this into a component. I can add that values that I could simply tweak. Let's make it get a little bit larger, and we'll change that to a nice bouncy transition. I think that's going to feel good, but let me preview this. So I'm going to hit Shift Space to open up our preview window. And here you'll see when I hover that button, I get a fun little effect. That was pretty easy. 자, 보죠. 커스텀이 되는지. 이벤트가 Reset interactions. I can actually just come over here and add a hover. 이펙트가 꽤 있네요. 프레스 임팩트, 클릭했을 때 이벤트랑 호버 이벤트, 변수 정의, 스크롤 2도 있네요. 클릭하면 스크롤 내려간다던가 이런 인터랙션도 되네요. 다. 스크롤 패럴록스, 그러니까 스크롤 트리거 이런 것도 되거든요. 스크롤 트랜스폼 이런 것들. 커서도 커스텀 되게 마우스 올리면 약간 커서가 좀 바뀐다던가 막히도 가능하고 막히는 글자 흐르는 거. 그래서 웬만한 인터랙션들은 다 지원하는데요. 보니까. Effect. And now this is going to give me a few. 오파시티, 스케일, 옵셋에서 위치 조정하고 회전값, 그 트랜지션의 이즈값, 이징이죠. 이징이나 듀레이션 초 해가지고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We'll add, we've got all kinds of things in here. Scroll transforms, custom cursors, that's fun. But I really want to add, let's add draggable to these. Custom cursors, that's fun. But I really 스핀,
라이트 박스, 드래그블, 마우스 패러락스. 네, 그렇군요. want to add, let's add draggable to these. Okay, now I think that's going to look pretty good. 타입 라이터도 있네요. 타입 라이터면 타자 쓰는 뭐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We've got our fully responsive website with our hover effects, our parallax, our draggable fun badges. 드래그 말 그대로 드래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Our classic typewriter 그러네요. effect. 타입. And down here we've even used interactive components, the way that you'd normally build them 잡힌 별칭. in Figma Design today. 저기 스크롤 좀 내리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 뒤에가 픽스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약간 스크롤 패럴럭스가 되는 거죠. 약간 영역을 좀 약간 덜 둬서 무게를 덜 하는 거죠. 이게 스크롤에 어떤 거 내린 건 빨리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자세히 스크롤 내린 걸 보면 내릴 때 얘는 뒤에 숨겨지고 얘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서로 무게감 다르게 스크롤 패럴럭스 부분을 한 것 같아요. Draggable fun badges. We've make in a situation where we want to make a quick edit. Canvas. And if we want to make 폴더 구조가 있거든요, 여기. 이 사이트의 폴더 구조를 들어가서 특정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테일윈드를 쓴 거거든요. 테일윈드 CSS를 가지고. So now I'm structured, click that. That's going to automatically convert all of those layers into well-structured React and Tailwind. 테일윈드라고 이 리액트랑 테일윈드랑 같이 썼다고 했죠. 이 테일윈드 CSS. That's pretty cool. 피그마에서 아웃풋을 뽑아낼 때 전부 다 테일윈드로 뽑아낸다는 거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지금 느끼는 건 뭐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피그마가 진짜 저렇게 올해 말에 나오고 코드도 거의 완벽하다. 그리고 코드 모드가 있어서 좀 수정이 가능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을 봐야 되거든요. 접근성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게 접근성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접근성 보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까지 더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괜찮아질 것 같고요.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함을 떠나서 약간 착잡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착잡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사실 고민이 큽니다. 근데 이거를 디테일한 것까지 수정을 한다면 물론은 UI는 다 제대로 나오지만 디테일한 인터랙션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디테일한 인터랙션으로 지금 메뉴를 몇 개를 보면 대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일 것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인터랙션이. 뭔가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든다던가 막 이럴 때 그 코드 이미 피그마 안에서 작성된 코드 안에서 뭔가 우리가 커스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커스텀을 하기 전에 이 코드로 나왔을 때 과연 이거를 피그마에서 컴포넌트 정의한 것처럼 그 정의된 것들이 제대로 구조화돼서 나오고 재활용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속품 되는 컴포넌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스토리북처럼 뭔가 따로 UI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그 따로 컴포넌트 된 거에서 또 커스텀을 또 이뤄내면 예를 들어 예전 드림위버처럼 디자인 모드에서 수정을 하면 코드가 또 반영이 되는지처럼 피그마에서 수정하면 코드가 반영되는 것처럼 반대로 코드에서 반영을 하면 피그마로 다시 수정이 되는지 그 동기화도 좀 궁금해요. 그 코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소스워킹 해가지고 리액트 테일윈드처럼 나오는데 그 리액트의 그 컴포넌트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페이지가 나누게 되는데 그 라우터 구성도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리고 보안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CMS 하면 이게 피그마 자체가 어드민이라서 어드민 페이지가 돼버리는 거죠. 피그마가. 그럼 나중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클라이언트는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아는 게 아니라 피그마 계정 정보만 있으면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거기에 CMS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이트 관리자가 툴을 좀 배워야 되는 그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 권한 자체를 제한을 둘 수도 있는지 사용자 권한처럼 여러모로
좀 신선한 충격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울한 소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